안녕하세요.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의 두 번째 장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문의 연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홍문에서의 어떤 잔치에서 항우하고 유방 간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유방이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기 바로 전 단계까지가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주인공들은 패공, 유방이 등장하고요. 여기는 항우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양군이 바로 경포입니다. 경포의 원래 이름은 영포라고 했었죠. 영포입니다. 이름을 같이 써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다 이게 강의 한번 보시면은 영포라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조무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은 어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죠? 바로 이제 그 진나라의 3세 황제가 될 뻔했던 인물이죠. 호해의 의심을 사던 조고가 훗날 이제 자영을 이제 왕으로 올리겠다고 마음 먹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자영입니다. 진시황 핏줄이죠. 그다음에 범증이 등장을 합니다. 뒤늦은 나이로 정계에 이제 등장을 해서 한국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그 장면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 앞에는 저를 촬영하는 그 카메라가 있고요.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으로 제가 이 필기를 할 수 있는 이 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 여러분에게 글씨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왼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에 제 책이 있어가지고요. 제 시선이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불편해 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그 화면에 나오는 그림 얼굴 보지 마시고 실제 이 텍스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패공입니다. 행약, 정진지, 지함곡관, 유병, 수관, 부득이. 지금 이제 항우가 이제 등장하는 항우가 주인공입니다. 행과 약이라고 하는 뜻은 이건 행은 행군하다는 뜻이고 략은 경략하다는 뜻입니다. 경략하다. 경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경략하면은 경영하다, 경략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을 하면서 행군을 하면서 땅들을 경략해 가면서 진나라 땅을 평정하였다는 뜻입니다. 평자 들어가면 됩니다. 평정하였다. 드디어 함곡관에 이르렀다. 함곡관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곡관을 동서로 갈랐을 때 이쪽이 진나라고 이쪽이 이른바 중원의 핵심 이 국가들이에요. 여기 있던 진나라가 이제 중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함곡관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를 지니게 되면서부터 이제 진나라는 중원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야심을 키우기도 하고 조금씩 성숙시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나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쪽에 있던 지금 이 이른바 농민 반란군이죠. 그러니까 항우하고 유방의 군대가 함곡관까지 해서 여기를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병, 수관, 부득이 군대가 있어 수관, 함곡관을 지키고 있어서 부득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함곡관은 천혜의 요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많은 이 진입하려는 군인을 막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라고 그러죠. 우문, 패공, 이파, 함양, 항우, 대노, 사, 당양군 등 격관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우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함곡관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들려오는 소식이 패공, 유방이 이미 깨뜨렸다. 함양을 깨뜨렸다. 함양을 정복했다는 얘기죠. 그 소식이 들려오자 항우는 크게 화를 냅니다. 다혈질이었죠. 그래서 당양군 등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당양군뿐만이 아니라 당양군, 뭐 포장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당양군 등으로 하여금 함곡관을 치도록 하였다. 항우가 수입, 드디어 들어가서, 수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입니다. 본래는 이루다라는 동사죠. 동사인데 부사로 쓰일 때는 드디어, 결국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늘 말씀드린다마는 한자 하나의 통사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허사까지 넘나드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처럼 자유자유롭게 변화하는 이런 글씨는 변화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상에서 다양한 걸 담아내기 때문에 한자는 재밌다라고 늘 마음속에 새겨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 어디로 들어갔죠? 함곡관으로 들어가서 지유희서 여기를 돌파해서 희땅 서쪽에 이게 땅 이름입니다. 희땅 서쪽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패공, 군, 패상, 미득, 여, 항우, 상견. 패공은 패상이라는 지역의 군, 주둔을 하고서는 아직은 득, 얻지 못했다. 여, 항우와 더불어서 서로 보는 것을 얻지 못했다. 직역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뭐하게 되지 못했다. 아직은 항우와 더불어 서로 만나보게 되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패상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약간의 그 정보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주석 2번입니다. 432페이지에 나옵니다. 고중지에 보면 패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명 자체가 백록원인 것 같습니다. 하얀 사슴 들판이라는 뜻이죠. 제 서안부 함령현 동이라고 했습니까? 서안부 함령현 동쪽에 있다. 서안 거의 그쪽이에요. 수경이라고 하는 책의 주에 보면은 백록원의 동쪽이 즉 바로 패천지서라. 여기에 그러니까 패천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다는 얘기죠. 강의 서쪽이 된다. 그것을 패상이라고 그런다. 상이라고 쓴 이유는 뭐죠? 2인칭 아니야 평면이죠. 평면 구조의 그 부근을 얘기할 때는 윗상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입체 구조는 뭘 쓴다 그랬어요? 아래 하자를 쓴다고 그랬죠. 산하 또는 건물하. 하지만 물가 할 때는 물상, 도로가는 도로상이라고 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폐수가라는 뜻인데 그 지역을 하나의 지명으로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패공 좌사마 조무상 사인 언어 항왈 패공 요광 관중 사 자영 위상 진보 진유지. 패공의 좌사마인 조무상이 사람을 시켜서 항우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사로 읽는 게 낫겠네요. 일개 장군이 상장군에게 사신을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그냥 시킨다라고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시켜서. 사실은 근데 심부름을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라고 읽는 것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자에 대해서 작은 우리만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하나 정해드렸던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하여금 사자를 가지고 다 풀고 시자하고 사자가 두 개 병행이 될 때, 병기가 되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것은 사신 보낼 시라는 동사로 해석합시다 라고 하는 작은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훗날 조금 더 정교하게 뜻풀이를 할 경우에는 다르게 음을 읽는 어떤 방법을 말씀드릴 터이지만은 지금 우리 초학자의 수준에서는 저도 사실 초학자라 볼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오랫동안 한학을 하신 분들은 더 자연스럽게 말할 터이지만 저도 이제 학부 때부터 대학원 또 지금 교수가 돼서도 끊임없이 이제 문법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씩 익혀가면서 다양한 텍스트에서 그 문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어떤 엑기스 결과물을 사실 여러분들에게 문법사항처럼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음이 막 헷갈리게 되면 뜻도 막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요것만
우리식의 원칙을 하나 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시켜서 항우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이 사람은 항우 쪽의 편을 드는 거죠. 패공이 욕왕 관중이라. 패공은 관중 지역에서 왕 노릇하고 싶어한다. 관중이라는 것도 이제 아시겠죠. 함곡관과 연결됐다는 거죠. 그죠? 함곡관 아니니까 요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관중평야, 관중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중 땅이라는 것도 이겁니다. 사실 진나라 지역을 가리키는 말에 진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중. 우리 지난 시간에 진중 사람들 나오잖아요. 진중 이졸들이 제후의 이졸들을 타박했다가 제후들이 이제 진나라를 먹어갈 경우는 오히려 이 진중의 이졸들이 곤욕을 치렀고 훗날 배반을 해서 반역을 치르려다가 발각이 돼서 나중에 항우에 의해서 신안 서쪽에서 땅에 매몰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들을 진중이라고 했죠. 진중이나 혹은 관중이나 사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어는 아닙니다만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도 있어요. 삼진이라는 지역이 있죠. 삼진. 물론 삼진은 본래 진나라가 있던 곳을 세 명의 장수에게 나눠가지고 다스리게 만든 데 유래하긴 했지만 진나라의 고토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진, 진중, 관중 다 진나라의 고토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공은 관중에서 왕 노릇하고 싶어 해서 자영으로 하여금 재상으로 삼도록 하고 재상이 되도록 하고 진귀한 보배를 모두 소유하였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거죠. 사실은요. 없는 말. 다만 이거 앞에는 진짜인 것 같은데 뒷부분은 약간 없는 말을 요즘 말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우 대노할, 항우가 크게 놓아야 말하기를 이제 글자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단일 향사졸 위 격파 패공군 당시시 항우병 40만 제 신풍 홍문 패공병 10만 제 패상 단일 아침단자 날일자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이런 얘기죠. 요즘 명천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죠. 또는 우리가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을 평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되어서 날이 밝기 전에 날 밝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 새벽을 가리키는다. 아침 일찍 또는 이른 아침 또는 이른 새벽에 향사절 군사들입니다. 이 사는 군사예요. 선비사라고 읽으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를 무조건 선비사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라는 건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군사. 향은 접대할 향자예요. 접대하다. 밥을 먹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튼실하게 이제 배불리 먹이는 거죠. 그리하여 위격파 패공군 패공의 군대를 격파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시 이때를 당하여 이건 이때를 맞이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항우는 병 40만 항우의 군대는 40만이고 제 신풍 홍문 신풍의 홍문에 있었다. 신풍 땅 홍문에 있었다. 패공은 병 10만으로 패공의 군대는 10만으로 제 패상에 있었다. 범증세 항우할 세로 읽습니다. 설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간세하다. 이것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가졌던 원칙이죠. 본래 이 말은 유세하다라고 할 때 이런 유자를 씁니다만 지금 이게 유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의 뜻대로 옮겨올 수 있도록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득하다는 뜻인데 간세하다는 말로 일단 우리가 일관되게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은 없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사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범증이 항우를 간사하여 말하기를 패공거 산동시 탐어제와 호미희 패공이 산동 땅에 있을 때, 산동에 있을 때 이 산동은 지금의 산동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 산동은 아까 그 어디죠? 그러니까 여기 함곡관이 있잖아요. 함곡관 요 부근에 효산이라고 있어요. 효산. 효자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효산이 있는데요. 이 효산의 동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함곡관 동쪽이라는 뜻으로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산동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고전 속에 등장하는 어떤 그 이 지명이나 또는 관직이나 또는 어떤 개념들이 지금 쓰는 말하고 그 이전의 역사 시기에 쓰였던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면초가란 말 할 때도 이 초라고 하는 지역이 점점점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구런 같은 경우 명나수가 요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동정호가 요쯤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 동네가 옛날에 초나라였단 말이에요. 초나라인데 지금 이 항우나 유방이 얘기할 때 항우의 초나라는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불려졌던 옛날 초나라가 아니고요. 요때의 초나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동자재라고 그러잖아요. 강동자재. 이 강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강의 동쪽.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산동이 아니다. 그래서 효산 동쪽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패공이 효산 동쪽에 거처할 때에는 탐어제화, 탐은 탐내다. 탐욕스럽다라고 할 때는 보기만 해도 가지려는 욕심을 갖는 거죠.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할 마음까지 갖는 재화, 재물이죠. 재물을 탐을 내었고 호미희,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색을 밝혔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금입관, 재물무소치, 분여 무소행, 차기지 부재소. 지금 이제 입관, 함곡관에 들어가서 함양으로 간 거죠. 재물, 돈이죠. 이 재와 재물입니다. 재물을 무소취, 취하는 바가 없고 재물의 경우 재물일랑 취하는 바, 가져가는 바가 없고 분여, 여자들을 행하는 바가 없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가 총애하다라는 때 써요. 그래서 임금이 궁녀를 이제 취해서 하룻밤을 지냈다 할 때 행하다라는 뜻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취하다 또는 여인과 관계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총애하다는 말로 약간 두리뭉술하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을 총애하는 바가 없다, 아끼는 바가 없었다. 이 행자는 어쨌든 남녀간의 관계를 뜻하고요.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특히 임금이 궁녀를 취할 때 쓰는 글자라는 거죠. 또는 임금이 왕비를 취할 때도 쓰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행은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자는 이것은이라고 보통 해도 괜찮고요. 곧즉자의 의미도 같습니다. 곧 그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다며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그리하다며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부재소 작은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과 색을 절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려고 할 때 보면은 유혹을 던지죠. 그 사람이 탐을 낼 만한 혹은 명예를 던질 수도 있고요. 또는 재물을 던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다른 수많은 어떤 잡기 같은 걸 던질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만 꾸준히 조용히 해내면 이 사람은 여기에 뜻을 두지 않는 걸 보면 즉 절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데 뜻을 두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지금 이제 범정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인 망기기 개위 용호성 오체 차천작이야 결정타를 날립니다. 내가
사람을 시켜서 망기기, 그의 기운을 보게 했더니만, 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바라볼 망자입니다. 망자는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멀리서 바라보도록 했는데 모두 뭐가 였다? 용호. 범과 홀, 영과 범이 오체를 이루고 있었다. 5개 오색의 아름다운 빛깔을 이루고 있었다. 차, 이것은 천자의 기운이었다. 급격 물실, 다급하게 쳐서, 얼른 쳐서 물실,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범증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문장가들이 이제 분석한 바의 얘기가 조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4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고중주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서 중간쯤 보면 이 조무상, 진보, 진유지여, 조무상이 진보를 모두 것을 지니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도의 미유 구봉이라. 다만 미유, 즉 황후에게 아첨하여서 봉토를 구했던 것이다. 배신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단 소화세가에 이르기를, 소화는 이제 한 유방의 그 최측근이죠. 폐공지 함양 유방이 함양에 이르렀을 때 제장, 개, 쟁주, 금백, 재물지, 부, 분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다투어 금과 비단과 재물들이 있는 창고로 달려가서는 분지 그것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죠. 연즉 그렇다. 그러한즉 조무상의 말은 미진 허망, 모두 다 허망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무상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 범증의 말에 대해서 6번 주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한컨대 중간에 보면 이것은 사가 가탁지하라, 역사가가 가탁한 것이다. 아보 공무차원이라. 아보는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증이 보통 항우에 대해서 아버지의 버금가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죠. 그래서 아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부라고 부르는데 일단 아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아보라고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부니까는 이제 아버지의 버금가는 그런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범증이 70살이 넘은 나이로 세상에 나와서 항우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이 천하 세상의 질서들을 갖다가 구축해 보려고 노력하고 항우를 끊임없이 달래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한 거죠. 아마도 이건 자극한 용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2에서 433으로 넘어지는 약간 긴 문장인데요. 중간에 끊어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항백이 등장하고요. 항우가 또 등장하고 장량이 등장합니다. 장량은 유후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지요. 패공은 당연히 등장하고요. 한왕, 한신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가탁이라고 보통 그러고요. 추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또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항우가 등장을 합니다. 항백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문제는 지금 항우가 지금 먼저 함양으로 치고 들어간 유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가도록 지금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든 이제 유방을 이제 유방에게 뭔가 화풀이랄까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싸움이 벌어질 즈음인데 누가 중간에 등장하냐면은 장량과 항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항백이라는 인물은 항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게 좀 요거는 정리를 해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항연이라고 하는 이 초나라의 장군이 있었죠. 이 장군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등장하는 사람이 항량이 등장을 하고 바로 이 항백이 등장합니다. 둘 다 이 누구와 관련되냐 하면은 바로 항우의
숙부뻘 되는 인물입니다. 숙부인데 백이라는 글자를 써서 이름이 좀 이상하다라고들 얘기해요. 자가 이 백은 보통 맞이에게 붙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주석자들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네요. 여튼 이 둘은 그냥 황량은 그때 죽었죠. 전쟁터에서 왕전이라고 하는 진나라 장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죠. 그래서 황량의 밑에서 항우가 이제 바로 그 부장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황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가장 으뜸이 되는 상장군의 위치에서 이제 이 진나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항백은 어쨌든 그 항우에게는 숙부벌이 되는 인물인데 공교롭게도 옛날에 사람을 죽였을 때 장량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량에게 은혜 갚음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항우와 패공 사이의 줄다리기를 그 사이에서 약간 줄다리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장면이 어쨌든 그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패공 유방이 대단히 운이 좋은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부에서 도와주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초좌윤 항백자 항우 계부야. 초나라의 좌윤 벼슬을 하는 항백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표지하는 말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항백은 항우의 계부이다. 항우의 숙부이다. 그죠? 막내 자기 작은 아버지인 거죠. 우리가 백중숙계 그러죠. 백자 쓰고 중자 쓰고 숙자 쓰고 계자를 쓰죠. 우리가 백이 숙제 얘기할 때 백이 숙제는 요거죠. 그죠? 첫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임금이 셋째에게 왕위를 넘겨주려는 뜻을 알고 백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도망을 가자 셋째가 나는 형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형과 같이 함께 고죽국을 떠나오죠. 그게 백이와 숙제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연유입니다. 중간에 있던 중자가 임금이 돼요. 세상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이 바로 중자가 바로 고죽국의 왕이 되는 거죠. 백중숙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개는 막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계자가 아니라 막내계자입니다. 소선 유후 장량 소자는 평소란 뜻입니다. 여기에 평평할 평자를 넣어가지고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평소에 소자 대신에 쓸 수 있는 글자가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나와서 저 써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우알 아자죠. 근데 평소 아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하다 할 때 쓰잖아요. 평소 아자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선, 잘 지냈다. 유후, 장량과 잘 지냈다. 장량, 시시, 종, 패공. 장량은 이때 패공을 따르고 있었다. 종자는 따르다, 뒤따르다, 줬다. 그런 뜻입니다. 항백내 야치, 지 패공군, 사견 장량, 국오이사, 호 장량, 여국어. 항백이 이에 야치, 밤에 말을 달려서 지 패공. 이거는 가다란 뜻입니다. 패공의 군대로 가서 사견 장량, 사적으로 장량을 보고는 국어이사. 이 국어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구자는 갖출 구자고 고자는 알릴 고자예요. 국어라는 말을 외워두세요. 갖추어 알리다. 써있자는 알리는 목적어, 목적 내용을 이끄는 목적어를 이끄는 써있자예요. 그러니까 국어 이사라는 것은 갖추어 알리되 사로서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갖추어 알렸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대충 핵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다 얘기하는 것이 국어입니다. 그리고선 원했다. 장량을 불러서 장량을 이렇게 막 소리쳐서 불러서 여국어 그와 더불어서 여지가 요 장량이 생략이 된 거죠. 그와 더불어서 국어. 이 구자는 사람 인변이 있죠. 함께 구자입니다. 국어라는 말은 함께 떠나기를 원하였다. 장량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항우의 40만 군대가 지금 이 패공의 10만 군대를 치러 오는 중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항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항백은 언젠가 예전에 은혜를 입었던 장량을 좀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떠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기를 무종구사, 무는 금지사입니다. 물자하고 같습니다. 또는
없을 무자를 써도 돼요. 무자입니다. 하지 말라. 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누구죠? 앞에 종패공을 했잖아요. 패공을 따라서 함께 죽지는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다른 판본에 보면 종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주석을 볼까요? 어디쯤에 나오냐면은 43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이 전체 본문이 끝나고 주석 2번에 보면 다른 판본에 보니까 이 글자가 종자가 아니라 다만도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판본상에서 이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비교해 보면은 이게 맞을 것 같다는데 도라는 것은 헛될 도자입니다. 이건 다만 또 무리 이런 뜻이지만 일단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즉 공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만 여기 좀 내용을 보면 왕념손 주석 가운데 왕념손이라는 사람의 주석은 신빙성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학자고 이 집안은 할아버지, 형제, 아버지, 그다음에 그 아들까지 모두 언어학, 이 고중의 중요한 글자 자체에 대한 학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언어학에 한자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왕념손의 책을 유념해서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전석사라든가 하여튼 이들이 쓴 고우왕씨라고 부르거든요. 이 중국에서 이 상해나 그쪽 지역에 고우라는 곳이 있어요. 이 본관이 되는 게 고우인데 고우왕씨의 이 언어학 관련된 한자 관련된 책들은 대단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나라 때 청학이죠. 그러니까 고중학의 가장 큰 이 맥을 짚고 있는 집안들입니다. 종구사라고 하는 것은 당장 마땅히 도구사로 써야 된다. 한서 고기에 이르기를 특구사라고 되어 있다. 또 딴 데는 도자 대신에 특이라는 글자도 도와 같거든요. 다만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이라는 글자는 다만 단자다. 다만 단자. 그다음에 공자다. 공사의 무성명이라 헛되이 죽어서 이름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이다. 이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글자를 너무 복잡하니까. 자, 요 글자는 다만도자로 보는 판본이 있는데 또 다른 특자로 쓰는 것도 있더라. 이 글자는 모두 공이라는 글자, 다만 단자하고 동일하더라. 그래서 요렇게 맥락을 보시면 헛되이 저들과 함께 죽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는 대로 하면 앞에 있는 종 패공이니까 패공을 따라서 패공을 좇아서 그와 함께 죽지는 말라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량이 말하기를 신위 한왕송 패공 패공 금사 유급 망거 불의 불갑을 어로 되어 있군요. 신은 한신이 송패공, 패공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한왕이 패공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에 관한 기사는 정확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근데 가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패공은 금사, 패공의 지금일은 유급, 다급합니다. 시급함, 다급함이 있습니다. 망거불이 도망하여 떠나가는 겁니다. 망자는 도망할 망자, 거자는 떠날 거자든 도망하여 떠나가는 것은 의롭지 않으니 불가불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가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부당하고 같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는 글자하고 이 당자가 서로 넘나든다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은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말 안에 뭐뭐 할 만하다, 가당 이런 뜻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글자를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양내 입 구고 패공 장량이 이에 들어가서
국오 패공, 패공에게 말했다. 국오 뭐라 그랬죠? 갖추어 알리다. 집어넣으면 국오의 사가 되겠죠. 지금 항백이 전해준 이야기를 가지고서 갖추어 얘기한 거죠. 누구에게? 패공에게. 집어넣으면 다 넣을 수 있어요. 즉 문장은 국오의 사어 패공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생략이 된 거죠. 패공 대경할 위진해야. 패공이 크게 깜짝 놀라면서 경이라는 말은 말이 두 발을 바짝 들 정도로 깜짝 놀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공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위진해야. 이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어찌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죠. 여하 이런 얘기죠. 방법을 묻습니다. 해결 방법이 뭐지? 장량이 말하기를 수의 대왕 위 차계자. 누가 위는 위하여 대왕을 위하여 이 계책을 낸 사람입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위자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 되다라고 번역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즉 누가 대왕을 위하여 이 계책을 낸 사람입니까? 아니죠. 왈, 추생, 세하왈, 거관, 무 이때는 내자가 아니고 납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납. 제후, 진지, 가, 진왕냐, 고청지. 패공이 말하기를 추생이 이게 성씨입니다. 성씨. 추생이 세하왈 나에게 간세하여 얘기하기를 거라고 하는 것은 막을 거자입니다. 함곡관을 차지하다, 함곡관을 막고서는 무납 제후. 이 글자는 요거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드릴 납자예요. 드릴 납자. 내로 읽지 않고 납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후들을 들이다. 제후를 발을 들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함곡관을 딱 막고 제후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진지에서 진왕 모두 왕노로 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국관이 그 정도로 진나라 땅을 장악하는 데는 최고의 요지였다라는 거죠. 고청지.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 청이라는 글자 뭐라고요? 그냥 귀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그 말에 수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일 때 청을 쓰게 됩니다. 그 6번 주석을 보니까 요 글자에 대해서 음주가 두 개가 있어요. 6번 줄을 보시면 그 433페이지 왼쪽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번째 줄에 서광을 해놓고 나서요. 음을 뭐라고 했냐면 사자하고 떼구자를 썼어요. 떼구 반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음은 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은 이게 이제 추자 써놨고 이 물고기 이름 할 때는 이건 앞에 초성이 시옷이고 후니까는 수라고 있는 거죠. 수라고 읽는다는 얘기고 요걸 땐 천이라고 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 중국어 발음으로도 이 추생의 이 도금이 별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이 두 개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도 강의자전도 다시 확인해 보면 특별히 이 음의 차이에 따른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이 자전을 확인해 볼 근거로 할 때 특별히 어떤 별도의 어떤 이 성씨로 쓰일 때는 다른 걸로 읽는다라고 하는 주가 없기 때문에 이 추자로 그냥 이 방어 추자거든요. 뱅어입니다. 뱅어 추자입니다. 작은 물고기인데요. 그냥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활, 요, 대왕, 사졸, 조기당, 항왕호 그렇습니다. 료, 헤아려 보건데 요는 헤아릴 요자입니다. 헤아리다. 대왕의 군졸들을 헤아려 보실 때
조기 뭐뭐 하기에 충분합니까? 항왕, 항우죠. 항왕을 당해내기에 맞서기에 충분합니까? 자, 여기도 하지만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조기 해볼게요. 조기하고 당 그로서가 이거네. 그로서 항왕에게 맞서는 것이 충분합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로서는 뭐죠? 써가 받는 거는 뭘 받아요? 대왕의 사졸이죠. 항상 써 있잖아 뭘 받는 게 있다. 대왕의 사졸로서 항왕을 맞서는데 충분할까요? 이런 얘기죠. 이걸 그냥 나중에는 조기를 한꺼번에 해서 가이라고 보통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나중에 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글자가 놓여져 있는 글자의 원의를 갖다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넉넉하냐 이런 얘기죠. 지금 대왕의 사절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왕을 상대하기에 넉넉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숫자로나 용맹함으로나 또 뭐 여러 개 무기로나 또는 뭐 지략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달라요. 할 수 있냐? 이럴 때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하냐 이런 얘기죠. 패공무견, 왈. 여기에 좀 구도를 끊어놨잖아요. 붙여 읽지 않고 끊어주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그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공이 잠자코 있으면서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잠자코 있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사이 약간의 휴지를 두어서 구두를 끊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우리 텍스트에 놓여져 있는 구두가 적절한 것 같아요. 패공이 솔직히 말하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한참을 생각한 겁니다. 무견.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죠. 사실 여기는 그래서 말을 집어넣으면은 이란 말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양구란 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 패공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를 보여줄 것 같아요. 양구라고 쓰면은 한참 지나서 또 이윽고 그럽니다. 말하기를 고 부려야 본래 그만 못하지 이런 얘기죠. A하고 B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A는 자신이고 B가 여기가 항우예요. 본래 나의 사졸들은 항왕을 사졸만 못하지. 차 앞으로 장차 위진이야 또 나왔네요. 그거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패공이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그럴 때는 되게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하기 때문에 참모들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이 그 인간미에 반해가지고 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옹호하면서 미스테리하게 감추려고 할 때는 참모들도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패공은 자기를 드러내버리거든요. 거기에서 항우는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약간 좀 폭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감정의 기복이 좀 센 거죠. 거기서 패공은 좀 감정의 기복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자코 있다가 기분은 나쁘지만 내 못해라고 또 툭 던지는 어떤 이런 패공의 태도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장량활 장량이 말하기를 청왕위 항백 언 패공 불감배 항왕량 청컨대 왕 저한테 요청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죠. 왕 누가 가는 제가 가는 겁니다. 제가 가서 위 항배에게 말하겠습니다. 위라는 말은 속 터놓고 하는 말이었죠. 항배에게 속말을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이 말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항왕은 불감배 항왕, 패공은 항왕을 감히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긴 하죠. 감히 배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는 패공이 항왕만 못하다는 것을 자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주석들이 이런 게 많이 달려 있는데요. 재밌는 주석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나오게 더 연결될 터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항우를 항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왕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여기도 대왕이란 말을 썼고 지금 장량은 패공 보고도 왕이라고 불렀고 항우 보고도 왕이라고 불렀고 항왕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패공이나 이 항우는
왕으로 자칭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다 장군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한 것은 훗날의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미리 이들은 나중에 왕 노릇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을 미리 써준 건 거죠. 사실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왕이라고 자칭했으면 그때부터 왕으로 부르는 게 맞지요.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 어떤 직책을 맡으면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그 뒤에 직책을 그만둔 뒤에도 예우 차원에서 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앞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양옥승이라고 하는 이 사기에 대해서 좋은 책을 썼던 분인데 연구서를 썼던 분이세요. 이건 현대 역사가는 아닌데요. 이분 얘기로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뭐뭐인 듯하다. 실 잃은 듯하다. 역사서자에다가 몸체자. 사체라고 하는 것은 직서잖아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직필이잖아요. 직필. 근데 이걸 사체를 잃은 듯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뒤에 나와요. 실제로 이때 이들이 서로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게 얘기가 됩니다. 패공화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패공이 말하기를 군, 안, 여, 항백, 유고. 군은 어찌 한자입니다. 이거 한자는 어찌, 어떻게, 편안한 한자가 아니라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항백과 더불어서 유고, 친분이 있는가? 친고 이런 얘기입니다. 친분이 있지? 어떻게 그거가 잘 알지? 이런 얘기죠. 장량이 말하기를 진시 여신유 항백살인 신활지 금사유급 고행내 고량 그랬습니다. 진나라 시절에 신과 더불어서 놀았는데 친하게 잘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논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잘 지냈는데 종유라고 보통 쓰죠. 우리가 딸을 종자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종유라는 말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노는 걸 얘기합니다. 종유했는데 항백살인 항백이 사람을 죽였을 때 신할지 제가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금사유금 오늘의 일은 급함이 있어서 아주 다급함이 있어서 일부러란 뜻이죠. 그러므로도 괜찮은데요. 제가 볼 땐 일부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부러 행내 다행스럽게도 와서 그런 얘기죠. 고량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올 때도 행이라고 써요. 우리가 임금이 어디에 납신다 할 때 납시다는 말이 옛말이죠. 임금이 어디에 행차할 때는 행행이라고 쓰거든요. 여기다가 행행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내는 아마 거기에서 유래되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자 그러므로라기보다는 이때는 일부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고의로 이런 얘기죠. 의도를 갖고 그래야지 이 항백이 장량이가 갖고 있는 친밀한 마음을 우리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왔다, 불어왔다. 패공할 쑥 여군 소장 패공이 말합니다. 누가 군과 더불어서 적고 많은가? 소장이라는 말은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은가? 군은 2인칭이니까 자네. 숙은 누가? 물어보는 거죠. 누가 어떤가? 이런 얘기죠. 누구 숙자예요. 숙여 누가 그대와 더불어. 사실 여기 지경 이렇게 돼요. 누가 그대와 더불어서 많거나 적은가 해놓고 요 수교라고 하는 A 수교 B 하면은 A는 B와 더불어서 어떠한가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여자는 당연히 왜 붙어요? 비교하는 대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같이 외우면 되겠죠? 수교 하면은 A 수교 B 하면은 A는 B와 더불어 있으면서 어떤 것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키가 크거나 돈이 많거나 지략이 많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A 숙여 B 해놓고 뭐 비교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A는 B와 견줄 때 누가 더 뭐한가 이런 뜻이에요. 소장이라는 말은 적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고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단위 명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반되는 글자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런 단위 명사를 만들어내요. 예컨대 클 때자에다가 작을 소자를 만들어서 크기란 뜻을 갖는 거거든요. 많을 따자하고 적을 소자를 붙여가지고 많고 적다라고도 해석하지만 양을 얘기해요. 여기는 소하고 장은 나이가 적고 많은가 되는데 나이가 어떤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네는 그 사람과 더불어 나이가 좀 어때? 네, 비교하는 거죠. 양왈 장량이 말하기를 장어신 그가 나보다 많습니다. 라는 얘기죠. 즉 항백이 저보다 위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패공할 패공이 말하기를 군 위하 호입 오득 형사지. 이게 패공의 시원시원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예법을 따지진 않지만 일단 좀 약간 기존의 어떤 그 위세 위계를 갖다가 좀 더 높이 존중했던 것이 항우라고 하면 패공은 특유의 친화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자기하고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라면은 자기보다 낫거나 하는 사람도 형 아우 하면서 너나들이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패공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또 좋은 참모들을 곁에 둘 수 있었던 친화력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호입 그를 불러들여 주게 오 나는 형사지죠. 형으로 그를 섬기겠소 이런 얘기죠. 섬길 수 있을 것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네가 나를 위해 그를 불러들이면 나는 그를 형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네 이런 얘기입니다. 득은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장량 출료 항백 장량이 나와서 항백을 요구했다 요구하다 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할 요자거든요. 찾을 구자도 되고요. 다 됩니다. 요청하다 다 됩니다. 청했다라는 얘기죠. 항백, 즉입, 견, 패공. 항백이 즉은 곧바로 들어와서 패공을 배웠다 이런 얘기죠. 아련도 괜찮고요. 견도 괜찮습니다. 사실. 어쨌든 하지만 여기서 패공이 조금 더 위계상으로는 높기 때문에 항백, 즉입, 현, 패공으로 보는 것이 좋긴 하겠죠. 패공, 봉, 치주, 위수, 야귀, 혼인. 패공이 치주, 술잔 치자입니다. 술잔이에요, 술잔. 치주는 그러니까 술잔, 치에 담은 술을 받들면서 봉이라는 것은 받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손을 받들면서 위수, 축수를 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거죠. 축수입니다. 축수. 축수를 하고는 야귀 혼인. 서로 자식들끼리 혼인을 맺기를 약조하였다. 그러니까 약조하여 혼인 관계가 되었다. 사돈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중에 친해져서 우리 자식들끼리 서로 나중에 시집장가 보냅시다 라고 한 거죠. 순서대로 하면은 약조하여 혼인 관계를 맺었다. 43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34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재에 434페이지 오른쪽에서 넷째 줄 한번 보세요. 안사고 왈이 있습니다. 더 먼 위수라고 말하는 것. 위수가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데 말한다. 진자거 존자에게 즉 높은 분에게 진작 술잔을 드리면서 이헌 무강지수 무강은 끝이 없는 목숨 수명을 바라는 것이다. 바치는 것이다. 위수라는 말을 단어로 그냥 외워두세요. 수를 하다. 그러니까 수를 빌어주다 이런 뜻이죠. 축수를 하는 거죠. 축수란 말도 사실은 수를 축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축은 축원하다, 바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수란 말을 여기 나온 것처럼 진자가 존자, 그러니까 존자에게 잔을 드리면서 헌 무강지수, 끝없는 영원한 목숨, 오래오래 사시라는 그런 수명을 바치는 거죠.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헌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수는 헌수, 축수의 뜻인데 바로 윗사람에게 술잔을 바치면서 하는 말이다. 말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 폐공이 하는 말입니다. 폐공이 이제 항백이가 하는 말이죠. 오입관, 추호 불감 유속은 적리민, 봉부고 이대 장군, 소위 견장 수관자, 비타도지 출입 여 비상냐. 아까 함국관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한왕, 이 유방이 파견한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았겠죠, 항우가. 이랴 망장군지 기간 반호 원백 구원 신지 불감 배덕냐 항백 허락 그랬습니다. 오입관 내가 함국관에 들어섰을 때 추호 불감 유속은 추호 호자가 제가 오프라인 할 때도 요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텍스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호방할 호자인데 지금 터럭 호자 있잖아요. 이거 터럭 이거 통용이 됩니다. 이 글자를 자전을 찾으면 이 글자가 통용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가을 털어. 가을의 털이 되게 가늘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불감유속은 감히 가까이 하는 바가 있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재물들조차도 내가 함부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내가 가까이 하는 바가 없었고 가까운 바가 아니라 여기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적림, 관리나 백성들을 호적, 즉 명부를 만들고 다 이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나 백성들을 기록을 남기고 봉푸고, 부고는 창고죠. 창고를 봉쇄해 놓고는 이대 장군, 장군을 기다렸습니다. 이 장군이 누구죠? 항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항우를 부른 말 가운데 항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다른 밑에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장군이라는 호칭이 남아있는 걸 보면 이 시기에는 아직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소위 네모를 치세요. 뭐뭐하는 바의 것은 이런 얘기죠. 직역하면 그로서 뭐뭐하는 바의 것은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견장, 수관, 장수를 보내서 수관, 관문을 지켰던 까닭은 소위자는 까닭은 비타도 다른 도둑들이 출입하거나 여는 비상사태는 전쟁을 가리키겠죠. 비상한 상황, 보통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였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장군을 기다렸어요. 이런 얘기죠. 또 다른 도적들이 드나들거나 혹은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비한 겁니다. 이랴 망 장군지 밤낮으로 장군이 이룰 것을 멀리서 기다렸습니다. 반어법이죠. 어찌 하겠습니까? 어찌 감히 반역을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유방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지키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그 중심부를 딱 장악을 하면 뭔가 나름대로 자기도 이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장악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항우가 열받았어요. 숫자도 많고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당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아마 한국관을 맡고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유방의 욕망도 노출이 된 거죠. 그거를 항우가 짚은 거죠. 짚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면 싸우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지금 내 상황이 약간 열악하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할 수 없죠. 생존을 위해서는 잠깐 수그리 하는 거죠.
부디. 우리 앞에서는 청이란 글자가 있었죠. 청컨대 그랬잖아요. 아까 청컨대 제가 가서 항배에게 말하여서 지금 우리 폐공 당신께서 항왕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도록 제가 요청을 할게요. 아까 장량이 계책을 냈던 거였잖아요. 자, 백께서 구원 갖추어 말해주세요. 신 제가 겸양이죠. 불감 배덕 감히 덕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거. 배자는 원래 곱절 배자인데 요 배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배덕하면은 덕을 배반하지 않음을 구원 갖추어 얘기하세요. 구원 아까 뭐 나왔죠? 구고 있었죠? 구원. 자꾸 이렇게 비슷한 말이 나올 때 기억을 해두시고 단어로 일단 외우되 글자 하나하나마다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시 이에 항백 부 야거 지 군중 구이 패공 언보 봉황 항왕 그랬습니다. 어시의 항백이 다시 밤길로 떠나서 군중에 이르러서 글자는 다 돼야 돼요. 참 이 사람은 밤에 열심히 다니네요. 갖추어서 패공의 말로써 항화에게 보고하였다. 이게 이제 보고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보가 되네요. 그죠? 또 보자도 여기 하나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죠? 사실 요거 없어도 돼요. 그죠? 요거 없어도 구보 항왕에도 말은 돼요. 패공이 했던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이 패공원 써있자면 패공원까지 걸리는 겁니다. 인 언할 그로 말미암아 또 말하기를 인이라는 것은 보고하는 상황을 통해서 보고하는 김에 패공 불선 타관중 공기 감이포 패공이 먼저 관중을 돌파하지 않았다면 공이 어찌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어법이기도 한데 강조하는 거죠. 공께서 어찌 감히 들어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금인유대공 이 격지 불이야. 지금 사람이 공을 세웠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패공을 두고 하는 말이죠. 유대공 큰 공을 두었는데 격지 그를 공격하는 것은 불이야.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인유대공이 격지 불이야. 또 끊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앞으로 붙여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흡상 보면은 인유대공 이 격지 불이야 해가지고 호흡상으로 보면은 여기 좀 덩이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불여 A 불여 비하면 뭐죠? A 불여 비하면 A보다 B가 낫다. 이렇게 나올 때는 차라리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편안할 영자인데 차라리 영자로 쓰이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인선우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를 선우지 잘 대우해 주는 것이 낫겠다. 잘 대우해 주시는 것이 낫지요. 이런 공격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통에 그를 잘 대우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항왕 허락, 항왕이 수긍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시비를 붙였네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쓰는 말은 되게 중요하죠.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항백이 장량을 초빙했던 것, 초빙받았던 또 했던 것들은 사실 둘이 만났던 것은 항우의 뜻이 아니었죠. 아까 사적으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사자가 들어간 이유가 중요해요. 공적인 포멀한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어떤 관계에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런 보라는 말은 바로 공적 라인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고할 때 쓰는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적으로 바로 이 장량을 갖다가 이게 패당에 만났거든요. 또 패공과 만난 것도 사적으로 만난 거죠. 그렇죠. 게다가 항백은 어때요? 자기가 이 군대가 곧 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군사 기밀도 누설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항화에게 보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은 보고하면 안 되는 거죠. 꼭 무시 항우가 이런 계략을 꾸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음. 만약에 항우가 공을 어떻게 패공과 같이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항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보라고 하는 글자는 적절치 않게 쓰여진 글자다. 역사가가 평가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해요. 꼭 이렇게 보면은 뭐 정말 이렇게 이 항백이 일종의 항우의 지시를 받고 그 장량을 통해서 패공의 마음을 꼭 떠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자를 쓴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항우와 이 패공과의 관계에서 묘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 항백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항백의 입장에서는 사적으로 만났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보고를 드릴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패권과의 관계 또는 장량과의 관계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판국을 주도해 나가는 항우에게 있어 이 패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것만 맨 마지막만 본다면 완전히 이거는 배신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순하게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이들과의 관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에 다시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